함께 책 한번 펴볼게요. 오늘 나갈 부분들은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연속 확률 변수에 그전 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이산 확률 변수였어요. 기억나세요? 이산 확률 변수. 지금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는 어떤 것들이 이산 확률 변수일 때 우리가 사용했냐면 그 확률 변수 x가 1, 2, 3 딱딱 떨어지는 값들이었던 거. 근데 예를 들면 정의역이었던 값들이 딱딱 떨어지는 값들이기 때문에 그 값을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하죠. 맞죠? 확률 분포의 값이 딱딱 그 값을 이루는 값들이 나올 때 우리가 표를 만들 수 있었고, 그 표로 보면서 확률 분포 표를 보면서 우리가 뭐 분산도 구하고 평균도 구하고 구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이산은 딱 떨어져 있는 그 간격들을 보면서 그 확률 변수가 이렇게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은 연속 확률 변수예요. 연속. 우리가 변수는 똑같이 x를 쓸 건데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내 몸무게에 대한 어떤 확률 변수를 구하고 싶어. 내 몸무게가 아침하고 저녁하고 지금 현순간 숨을 쉬고 있을 때랑 숨을 쉬지 않을 때 다 다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거는 딱 어떤 특정 값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거라고. 뭐 주사위가 1이 나올 때 2가 나올 때 이런 거, 동전이 앞면이 나올 때 뒷면이 나올 때 이런 문제와 좀 다른 게, 무게나 어떤 질량의 무게나 길이나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그 특정 값, 지금 이 순간이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이 뭐 0.01초일 수도 있고 0.001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간으로서 그냥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붙어있다, 어떤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붙어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찍으면 그 오른쪽과 왼쪽도 다 같은 값으로 보겠다. 우리가 그 연속의 개념이 그거잖아요. 극한값의 개념에서 딱 그 값과 플러스 A 값과 마이너스 값이 같은 값이 나올 때 우리는 연속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같은 값으로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속 확률 변수가 시작돼요. 여기까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연속 확률 변수는 거기에 내용이 보면 우리가 이산 확률은 불량품의 개수나 동전의 앞면 뒷면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고, 길이나 무게와 같은 어떤 범위 안에서 연속 중인 실수의 값을 찾을 때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를 쓴다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위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는 일반항 같은 거라겠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 배웠었잖아. 우리가 이산 확률에서는 이름이 뭐였냐면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돼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걸 배웠는데 지금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개념을 설명 좀 해볼게요. 확률 밀도 함수인데요. 일단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설명을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 봐봐. 지금 방금 내용은 이야기했고 연속적으로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건데 종형이라는 그래프를 하나 그릴 겁니다. 종형은 이렇게 종기 모양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종형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종형의 그래프에서 끝에서 끝까지를 알파에서 베타까지 할게요. 그래서 이 x의 범위, 확률 변수 x의 범위는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범위라고 칭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범위는, 여기에 이 범위는 전체 합은 몇일까요? 우리는 지금 연속 확률 변수니까 확률의 전체 합은 몇이에요? 1이죠. 그래서 여기에 종명의 면적은 1이다 라는 게 첫 번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에서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어차피 확률은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축으로 이렇게 그래프적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래쪽에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fx를 한다면 그리고 fx의 그래프, 이 종형이 밑으로 내려오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음수의 확률은 없잖아. 0부터 1까지의 확률이니까. 맞지? 여기까지 가졌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확률은 첫 번째 1번은 어떻게 되냐면 1번은 뭐예요? 1번은 fx. 이 확률의 fx는 0보다 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개념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0보다 크다. 두 번째 개념,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두 번째 개념 어떻게 되냐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어떤 확률 변수가 어디서까지?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 범위 안에서의
fx 확률의 면적을 1이다. 넓이는 1이다. 넓이는 1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개념도 도형의 넓이는 1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세 번째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확률 A에서 변수를 잡을 때 B까지 돼.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확률.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 전체 면적에서 여기를 A라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우리는 A에서 B까지 이 면적. A에서 B까지. 이 면적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를 들어 무슨 말인지 이게 이 면적은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면적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갑니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이죠? 이게 지금 연속 확률 변수는 무조건 이런 종용의 모양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종용의 모양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종용으로서 설명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왜냐면 이거 자주 쓸 거니까 앞으로.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게 정규분포라는 거거든. 정규분포라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그걸로 설명한 거지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fx의 그래프가 만약에 문제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어요. 문제 보면 이제 얘의 문제 보니까 fx가 2분의 1이라고 나와있어요. 2분의 1 나와있고 여기에 보면은 0부터 2까지예요 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fx고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있어요. 함수 fx 요놈이 x축 둘러싸인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 봐봐. 확률에 대한 내용이 만약에 예를 들면 이 fx의 그래프가 2분의 1이면 이런 식으로 쭉 가거든. 맞지? 근데 0부터 2까지만 나는 연속 확률 변수로서 사용할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면적이 뭐야? 어차피 여기는 2지. 여기는 몇이야? 2분의 1이잖아. 맞아 안 맞아? 이거 둘이 곱한 게 몇이야? 1이잖아. 그러니까 2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이 함수에서는 0부터 2까지만 연속 확률 변수로서 사용을 할 거라 이거지. 아니, 왜냐면 여기까지 넘어가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문제 얘가 지금 얘를 지금 갖다 붙였는데 그 얘는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얘를 요거 볼게요. 얘를 하나 잡아볼게요. 여기 159페이지 잠깐 봐볼게요. 넓이가 1을 넘으면 넘으면 안 되니까 이 조건에서 159페이지 얘를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봐봐. 저기 이해를 도와주려면 문제형 저 159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9페이지 아니고 이거 특강이네. 넘어가자. 저기 161페이지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161페이지 필수 예제 14번 필수 예제 14번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자 문제 이렇게 나와요. 첫 문장이 뭐라고 나있냐면 거울 보지 말고 책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시작해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시작해요. 자 어떤 말이냐면 fx 이렇게 있어요. 봐봐. fx가 식이 이렇게 나와요. k라고 3x 더하기 1 요놈을 확률 밀도 함수로서 식을 사용할 거예요. 이게 확률 밀도 일반항 같은 거예요. 얘를 확률 밀도 함수로 사용할 거예요. 그럼 얘가 그래프적으로 표현할 건데 그거가 연속 확률 변수로서의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니까 얘를 특징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범위가 나와 있어 항상. x의 범위는 이게 확률 변수의 범위거든. 어디서 어디까지야? 0부터 몇 가지야? 2까지를 사용할 거다 라고 이야기해. 그럼 내가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봐봐. 그래프가 뭔지는 몰라. k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모르는데 k가 양수인지 모두 안 나와 있고 맞지? 대충 그릴게. 대충 이게 대충 그래프를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얘가 보면 3kx 더하기 k가 될 건데 k가 대략 양수라고 놓고 칭하면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맞아 안 맞아? 이해 갔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봐봐. 얘가 우리가 필요한 면적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사용하는 게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사용하냐면 0부터 2까지만 일단 사용한다 했기 때문에 일단은 0일 때와 2일 때 이 면적이 무조건 여기에서 연속 함수 변수를 사용해야 되고 이놈이 확률 밀도 함수의 일반항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만 필요하다는 거를 체크한다고. 이거의 특징만 보는 거니까 맞지? 그리고 식을 완성할 거라고. 자 그럼 여기에 면적이 몇 대야 된다는 거야? 1이라는 게 우리의 주요 포인트라고. 우리가 합은 1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표를 만들어 놓고 합은 일요일로 갔죠, 그지? 이거는 여기까지만 표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표를 못 만드니까 그래프로 볼 거라고 이거는. 여기까지 가요. 그래프로 볼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 1이라면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K가 돼요. 맞아 안 맞아?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얘가 2,7K가 되겠네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2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K가 되고요. 여기는 7K가 되겠네요. 맞아요? 면적을 구하니까 아랫변 구하니까 8K에다가 곱하기 2하고 곱하기 2분의 1 한 게 1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K는 몇 대냐면 8분의 1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 아닙니까? 어렵지 않아요. 됐지? 그래서 K가 몇이다? 8분의 1 이렇게 적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걸 찾으러 갈까? 봐봐. 거기서 원하는 건 뭐였냐면 K값만 원했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셨죠? 그럼 이제 원하는 걸 여기서 K값만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원할 수 있겠어? 3번을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겠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뭐 P는 뭐 예를 들면 여기 2까지였으니까 뭐 2분의 1부터 이해하죠? X는 뭐 1까지 여기까지의 이거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그때 2분의 1은 여기 2분의 1이겠죠. 맞아 안 맞아요? 그 1은 여기겠죠. 이해하세요? 그럼 여기의 면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이거에 답을 한번 내봅시다.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어요. 그럼 그때 여기 길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여기도 길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럼 여기서까지 간격 알아요 안 몰라요? 알죠? 그럼 이거 면적 구할 수 있어 없어? 그게 여기 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결론은 연속 확률 변수에서 용어 정리만 좀 잘해 놓으시고 엄청 쉬워요. 진짜 쉬워. 외울 것도 없어요. 이게 내가 항상 계속 이야기했잖아. 우리가 확률 변수나 이런 문장에서 이항 분포나 정규 분포는 몇 문제만 여러 번 풀어보면 느낌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했거든. 무슨 말이었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유형도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 부분은요 적분을 알아야지만 조금 더 깊숙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우리가 적분을 안 배웠어요. 정확하게 아직 정적분에 대한 내용을 안 배웠기 때문에 적분의 내용은 약간 생략하면서 넘어갈게요. 아직 이해하셨죠? 더 깊숙이 들어가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뒷장을 하나 넘어가 볼게요. 한번 넘어가면 필수에 이제 15번이 있습니다. 필수에 15번 볼게요. 문제 한번 와보시고.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fx의 15번입니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fx가 있어요. 문제 푸는 거 봐보세요. 여기가 kx 그다음에 k의 2 빼기 여기가 범위 이렇게 0부터 1까지 확률변수 여기는 x가 1부터 2까지 이렇게 있어요. 무조건 다 두번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뭐 k가 양수로 놓고 보면 예를 든 거야. 여기서 k가 양수 음수 없으니까 그림을 대충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fx는 항상 0보다 큰 쪽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프적으로 바라봤을 때 얘가 0부터 1까지니까 0부터 1까지 이렇게 체크해 놓고 얘가 음수면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우리는 첫 번째 1번 조건에서 fx는 무조건 위로 그려져야 돼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우리가 첫 번째 조건에서 fx가 0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위쪽으로 그려야 됩니다 라고 일단은 정의를 해놨다고. 대체 하셨죠? 그래서 여기 위쪽으로 그릴 거니까 대충 위쪽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우고 여기만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연속 확률 변수라는 단어는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적인 거에서 말합니다. 끊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프가 연속이야 항상.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을 거니까 얘는 당연히 내려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왜냐면 2가 2 집은 0이니까 여기가 0이니까 여기에 2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대략 추론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추론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억지는 아니잖아. 됐지? 무슨 말 알겠지? 그리고 여기 추론해놓고 우리는 이제 이거 보는 거야. 그럼 여기의 면적이 몇 대야 되는 거? 1대야 돼. 그럼 이 점의 좌표가 1,k가 된다.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여기서까지 길이는 2가 되고요. 높이는 k가 돼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k가 되는데 그게 1대야 된다. 그럼 k값 나올까 안 나올까요? k값은 풀 있어요.
그 문제가 이제 바뀌었네요. 그죠? 봐봐. K가 몇 나와요? 계산하면 1이죠. 그럼 K는 1이에요. K는 1이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대충 이해하셨죠? 그럼 K가 1 나왔고요. 문제에서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 문제가 뭐라 했냐면 야 그러면 그걸 구해놓고 어디서 어디까지야? 0부터 어디까지야? 1까지의 확률. 0부터 2분의 1까지구나. 2분의 1까지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 1이면 여기 2분의 1이지. 맞아요? 2분의 1일 때 여기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맞지? 그럼 여기 2분의 1이죠. 여기 길이가. 맞아요? 여기도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여기 면적이니까 8분의 1이 답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들 다 풀 수 있겠죠. 딱 개념 딱 세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종용으로 이렇게 봐봐. 이런 그래프로 설명했잖아. 그건 이제 그 다음 장에 정규분포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생겼다라고 우리가 칭해. 지금 그거 전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확률 밀도 함수는 다 이렇게 세모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고 fx가 우리 0보다 크게만 그려지면 연속인 그래프로 그려지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무슨 말이죠? 자, 한 장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볼게요. 어려워요? 이해 안 가? 왜? 됐어? 괜찮지? 뭐라는 거? 뭐라는 거? 아 그렇구나. 정규분포까지만 설명했겠지. 아예 개념생님하고 한 번 더 설명. 아니 별로 안 맞았어. 숙제를 좀 줄여줄게요. 개념이랑 알죠? 가볼게. 아 이거 틀어지나요? 네. 아 네 틀었어요. 더워요? 틀었어. 자 정규분포 가겠습니다. 자, 영상 본 친구들 정규분포까지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왜? 잠깐 끊을까 일단?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커피 좀 먹을래? 커피 한잔 먹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잠깐만 정지하자. 자, 지금 정규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산 확률 변수는 이항분포, 연속 확률 변수는 정규분포. 이렇게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와 이항분포에 대한 구별하는 방법이랑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칠판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런 조명을 이루는데 정규분포는 우리가 정규화 시킨 거죠. 어떤 값을. 그래서 어떤 fx가 이런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면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질 때 우리는 여기 면적을 1이라 하고 이거의 fx 이런 종용 모양이 나오려면 이렇게 종용이죠. 이 종용 모양의 이 개형을 만들려면 이런 함수식을 갖는 게 이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주거든. 정규분포라는 단어를 줍니다. 이 시간 안 해도 돼요? 네, 시간 안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절대 물어보지 않으니까 외울 필요도 없고 거기서 외우라는 이 문제에 대한 내용들은 안 나와요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이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실수 전체 범위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이거예요. 우리는 정규분포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를. 여기까지 알았죠? 이걸 뭐라 한다고? 정규분포. 모양은 종경처럼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가운데 축을 평균이거든요. 평균. 가운데를 평균이라고 해요. 가운데 딱 평균. 이 종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종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기와 여기가 대칭합니다. 대칭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의 그래프를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곡선에 대한 대칭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원하는 봐봐. 요거는 시그마 표준편차고요. 이건 표준편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거는 이제 너희가 모르는 거거든. 이건 이제 이거 무리수 2라는 거예요. 무리수 2. 나중에 이과에도만 배우는 무리수 2인데 이 2는 상수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값은 어느 정도 되냐면 2.7, 18, 28 땡땡땡 정도 돼요. 이거를 우리 무리수 2라고 하고
자연 로그라는 거는요 이제 나중 가면 이제 로그에다 2를 붙인 걸 자연 로그를 하는 거고요. 이걸 나중에 이제 LN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요 미수가 2인 거를 자연 로그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그러니까 이과에서나 사용하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문과에서는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얘가 상수고 얘도 상수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식이 이런 모양을 갖는다. 요거를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이거의 면적 또한 1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분포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건 정경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다 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정규분포라고 하고 정규분포는 나오면 이제 기호화시키죠. 우리가 이항분포는 B였죠. 맞죠? 정규분포는 N입니다. 우리가 이항분포는 B로 표현했잖아. 맞지? B 기억나요? B하고 뭐였지? NP 횟수 일어날 확률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걸 이항분포라고 했어요. 맞아 맞아요? 그죠? 정규분포는 어떻게 되냐면 정규분포하고 평균 그 다음 뭐야?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있죠. 이거 분산이죠. 분산. 평균 분산적으로. 이거는 뭐라고? 정규분포. 이걸 뭐라 한다고? 정규분포를 기호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규분포구나 라고 하고 평균 찾고 가운데 거 평균 찾고 그다음 분산 적어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균과 표준편차의 정규분포 기호를 사용해서 우리 정규분포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연속 확률변수 X에 따른 정규분포가 이걸 따른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거에 따른다라고 한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의 첫 번째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외울 건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고 해석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넘어가면 이 정규분포가 이제 어떤 그래프의 느낌을 갖냐면 봐봐. 이제 이걸 해석을 좀 해보면 우리가 최대치 이거 최대값이라고 이 그래프에 이 fx 최대값은 m일 때지. 그럼 여기다 m을 집어넣으면 x에다 m을 집어넣으면 m들이 0되지. 그럼 얘의 최대값은 이때 이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면 m 뭐가 될까? 이게 0 되면 1 되겠지. 그러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2 이렇게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최대값 m일 때 얘의 최대값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책에 나와 있는데 그것 또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객관식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설명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다 m 집어넣기 0 되면 익스포넨셜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익스포넨셜의 0승. 어차피 어떤 상수의 0승은 1이니까 이건 1 되고 이놈이 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죠. 됐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2번의 개념에 보면 직선 x는 m에 대한 대칭인 종령에 대한 곡선이 이루어지고요. 2번 x가 m의 때 최대값 그거의 값을 갖는다. 2번까지 설명했습니다. 밑에 개념 2번까지 설명했어요. 여기까지 아시죠?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의 면적은 1이다. 또 설명해. 여기의 면적이 1인 건 당연하겠죠. 그죠? 이거의 면적은 어차피 종용의 모양 또한 fx는 연속 확률 변수니까 이 그래프 또한 1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평균하고요. 자, 보세요. 영상 보는 친구들 잘 보세요. 평균하고 표준편차랑 표준편차 있잖아요. 평균하고 표준편차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평균이 움직이는데 평균이 움직이고 표준편차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 M이라 할게요. M은 변화가 있어. 바뀌어요. 변화가 있고요. 바뀌고요. 표준편차는 0이 돼요. 안 바뀐대요. 표준편차는 그대로. 이해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그래프가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 축만 바뀌니까 요거일 때는 요거일 때는 이렇게 바뀌겠죠. 맞아면 이렇게. 맞아면 이게 M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치? 하지만 종용의 모양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흐트러지면 그대로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그래프 옆으로 보면 165페이지에 보면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평균이 변화가 되고 표준편차는 변하지 않을 때는 종용의 모양만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기만 하고 여기가 그대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 바뀐 거죠. 이거의 표준편차는 그대로고 면적도 그대로니까 여기까지 갔지. 근데 만약에 평균이 그대로 만약에 평균이 m이고 평균이 그대로 m이고 표준편차가 바뀌어버리면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 평균이 m이니까 이게 m이라 할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맞아, 이해가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고 지금. 결론은 퍼짐이 다르다. 흐트러짐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편차와 평균에 대한 관계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걸로 가장 예를 많이 들었던 게 어떤 거죠? 우리가 분산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모양들을 볼 때 나중에 흐트러짐이니까 우리가 어떤 집단을 볼 때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축이라고 하면 이 축에 의해서 이렇게 모여 밀집되어 있는 애랑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애는 다르죠. 얘가 훨씬 더 고르게 밀집되어 있죠. 여기가 만약에 뭐 평균이라면 평균에 많이 밀집되어 있죠. 맞죠? 여기가 평균이라고 하면 이 평균이 흩어져 있죠. 그죠? 이 표준표가 훨씬 크다고요. 얘가 표준표자는 작고 뭐가 표준표자가 더 크고 작은지를 따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양을 보고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거를 봐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귀찮잖아. 면적은 그대로고 평균만 바뀌었는데 이걸 조금 이렇게 어떤 표준화 시킬 수는 없나? 아니면 이걸 어떤 정규화 시킬 수는 없나? 약간 우리가 쓰고 있는 정규분포는 이거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수 없나? 라는 생각은 그래서 이거를 그냥 표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3번의 개념이 우리가 무조건 정규분포는 표준화를 시켜버립니다. 일상에서 쓰는 표준화를 시켜요. 표준화 약속은 어떻게 약속하냐면 정규분포 중에서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개념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때 우리가 정규 분포가 이거였고 N것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맞죠? 그래서 여기가 무슨 자리였어요? 평균 자리였죠. 그죠? 여기는 무슨 자리였어요? 분산 자리. 이게 표준 편차로 제곱한 거 분산 자리잖아. 맞지? 이 놈을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렇게 바꿉니다. 무조건 표준은 Z화 시킨다라 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확률 변수가 X였던 거를 우리가 Z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가 X였다 하면 그놈을 Z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놈이 뭘로 바뀌냐면 N은 평균이 0으로 축을 0으로 만들어요. 무조건. 이해했죠? 표준편차 1로 만듭니다. 0과 1로 만들어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옮겨져 있는 거 다 0으로 만든다고. 0으로 오라는 거. 일로 와. 0으로 와. 0에서 보자고. 0에서 봐야지만 면적을 구하기도 편하거든.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축을 0으로 만드는 거야. 너 일로 갖고 와. 0으로 만들어서 그때 자 만들어. 그때 넓이 구해. 이렇게 말할 거라고 이제. 이해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봐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봐봐. 이거 봐. 영상 보면 친구들 잘 봐요. 요 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요 놈의 종형은 이렇게 돼 있고 이 종형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뭐 A이고 여기가 어떤 뭐 B라 할게. 아니 A부터 B까지로 돼 있다 할게. 맞지? 그럼 여기 면적이 이거고 여기 한가운데는 M이라고. 맞아 안 맞아? 이거 면적이 1이고. 잘 봐봐. 자 범위는 눈이 좀 감기신 친구들이 있지만 잘 봐보세요. 알파부터 A부터 A라 할게요. 그러니까 A부터 B까지인데 범위가 A부터 B까지 여기까지 면적이 이 포물선이 이 곡선의 면적이 1이고 그때 이 한가운데 축 최대값을 만드는 이 축의 x는 m이라는 이 축이 평균이라고 지금 맞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 얘가 그래프가 똑같이 정면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무조건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이해갔지? 그리고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면적의 범위만 바꿔주면 여기는 1로 만드는 범위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를 Z화 시킬 거라고. 여기가 X가 A부터 B까지지. 맞아. 이번에는 Z가 땡부터 땡까지로 바뀔 거라고. 그 바꾸는 연습을 할 거라고. 몇 가지 했어? 그래서 자 잡아봐. 우리가 정규분포가 나왔어. 그걸 우리가 정규분포네. 특징 정확히 외우시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종형이 그려지는 이 그래프 때문에 종형이 그려지는 것도 알아. 종형의 이 포물선이 그려지니까 이 종형의 모양에서 넓이의 특징도 있고 다 했는데 이 범위를 기준을 0으로 만들고 이 범위를 바꾸자가 주된 목적이 됩니다. 여기까지 아셨죠? 자 바꾸는 방법은 Z는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서 봐봐요. Z를 바꾸는 방법은 이것만 연습하시고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이죠? 자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평균으로 Z를 만듭니다. 양쪽으로. 이 변수 이 x는 이때 여기 a 집어넣고 이 b 집어넣으면 z의 범위를 바뀝니다.
야,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될까? 여기가 원래 우리가 A였다면 여기 뭐가 되겠어? 시그마 표준편차 표준편차 나와 있고 평균 나와 있을 거니까 시그마 하고 뭐가 되겠어요? A 빼기 평균 이렇게 바뀝니다. 맞아요? 여기는 뭐가 될까요? 시그마 뭐가 될까요? B 빼기 평균 이렇게 바뀌어서 Z의 범위는 어떻게 바뀐다고 어떻게? 시그마 분의 A 빼기 평균 시그마 분의 B 빼기 평균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Z의 범위가 되고요. 됐어요? 이렇게 되고 요 놈을 가지고 우리는 N은 뭐 하나 나가고 여기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몇 가지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개념 정리 끝났고 자 우리는 무조건 자 외우자. 정규분포 나오면 이런 식을 때 이건 쌩까도 되고요. 그냥 무시해도 되고요. 무시해도 되고 맞죠? 무시해도 되고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이때 정규분포는 n이라는 기호를 써서 평균 컴마 뭐가 된다고 분산이 된다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까지 알았죠? 그놈을 가지고 표준 정규분포로 만드는 방법들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원래 정규분포는 빨간색이고요. 표준 정규분포는 이렇게 바뀔 건 연습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요놈을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항상 푸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됐다고요. 됐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자 어차피 자 연속 우리가 지금 앞쪽에서 연속에 대한 내용들 오케이? 확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어떤 특징이냐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특징이냐 면적을 구하는 게 포인트였으니까 정규분포에서 면적 구하는 방법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면적을 많이 구합니다. 자 면적을 구할 거예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면적을 구할 거니까 거기까지 설명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갑니다. 치고 갈게요. 영상 보고 친구들 또 잘 보시고 잘 따라오세요. 잘 봐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영상을 그냥 계속 가고 있는 친구들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요거. 봐봐. 봐요. 자, 내가 이렇게 종용을 그려볼게요. 종용 한 장 넘길 겁니다. 한 장 넘기면 넘겨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에요. 자, 166페이지에 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F에 Z라 할게요. Z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fx였는데 fx의 식을 표준 정규분포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Z가 되니까 이 Z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에 무조건 0이 돼요. Z니까 맞아. 이 식을 FZ라 할게요. FZ라 합니다. 왜냐면 원래 식을 표준화 시킨 거예요. 자, 외워봅시다. 표준화 시키려면 양쪽 끝에 범위가 중요하니까 양쪽 끝에 범위는 시그마 분의 기존 거의 변수 x 빼기 평균 이렇게 한글로 외우세요. 표준 편차 분의 변수 빼기 평균 이렇게 얘가 이런 식으로 외워놔야 돼. 그래야지 나는 헷갈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론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면적은 몇이죠? 친구들 이게 면적은 몇이야? 1이면 어차피 여기에서 제한 범위가 주어질 거니까 이렇게 맞죠? 뭐 여기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하면 여기서까지는 1이다 이렇게 합니다. 맞죠? 자, 그럼 1인데 자 그러면 반틈 몇일까요? 0.5가 됩니다. 여기도 반띵 0.5가 됩니다. 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맞아요. 첫 번째 개념이 반띵이라는 뜻이에요. 몇 가지 했죠? 됐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볼게요.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이 반띵이 되고요. 두 번째도 똑같이 종형을 그려놓고 자, 쭉 나눴는데 여기에서 축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쭉 이렇게 나눴어. 맞죠? 그래. 근데 여기에서 내가 A만큼 발랐어요. 여기 0부터 항상 여기 0이잖아요. 왜? Z니까. Z는 무조건 기준 축을 뭘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0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0이잖아요. 맞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 여기까지 넓이를 내가 만약 A를 한다고 하면 여기를 내가 A를 할게. 여기서 여기까지 A를 할게. 요놈이랑 반대쪽 똑같이 대칭하니까 요만큼 마이너스 A다. 이 면적 같을까 안 같을까? 당연히 같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말하는 거는 자, 확률 변수가 뭐 Z라고 하고 X라고 거기는 했을까요? Z라고 했네. Z라고 했는데 Z가 어디서 어디까지야? F Z니까 0부터 A까지가 얘나 뭐랑 똑같다고 마이너스 A부터 Z가 0까지는 같은 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거 한번 적어보면 좋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차피
이게 0보다 큰 거, 0보다 작은 거 이렇게 말하는 거 그치? 어차피 2분의 2분의 이렇게 된다고. 자, 몇 가지 가요? 이런 내용들 2번도 개념이 이렇게 되고요. 3번은 뭐라고 되냐면요. 3번은 우리가 이렇게 돼 있거든. 3번은 조명을 딱 그려놓고 이런 내용이지. 해석을 하면 이제 쉬워. 외울 필요는 없는 거네 결론은. 딱 보고 적을 필요도 없어.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 돼. 내가 지금 3번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3번이 Z가 어떤 확률을 구하는가? A가 어디 양수야 이렇게 요거의 넓이 A가 여기가 이렇게. 이게 A잖아. 맞아 맞아? 그럼 여기 면적을 구하는 거지. 이 면적이지 지금. 맞니? 우리가 이게 Z축인데 이 Z가 어떤 A를 기준보다 큰 것들의 확률. 이해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이게 A면 여기는 마이너스 A잖아요, 어차피. 맞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서 안 구했어, 지금. 이만큼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넓이가 P가 적을 줄 알아야 돼. 0부터 어디까지야? A까지 면적. 맞아, 안 맞아? 얘를 어디서 빼주면 돼? 0.5에서 빼주면 우리는 여기의 면적이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왜? 요거의 면적이 여기니까 지금. 전체 0.5에서 요만큼 빼주면 요거 그러면 똑같은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게 너무 쉽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상식적인 것들이야 다. 당연한 거지? 이거 해석할 줄 알면 돼.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지? 진짜 이쯤에 다 물어보고 있어. 다리가 길어 보이나요? 아니, 어때? 별로야? 솔직하게 앙금 안 입을 거니까 진심으로서 그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진심으로 여학생들이 봤을 때 어때요? 진심으로 이야기하라고 자 기저 다리보다 길어 보이냐고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와이프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 와이프가 뭐라 하냐면 내가 딱 옷을 입으면 제가 항상 저도 컴플렉스가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 있잖아요. 컴플렉스니까 물어봐. 야, 키 커 보이냐? 그럼 뭐라 하죠? 제 와이프가 작아. 작은 사람이 계속 크냐고 물어보니까 커 보이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지금 어때 다리가 길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있습니까? 예. 아닌가 봐요.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갑니다. 계속 사기를 당했네요. 4번으로 볼게요. 자, 4번. 오케이? 계속 갑니다. 일단 이런 내용들이고 4번 어떻게 돼 있냐면 4번 뭐라고 돼 있냐? A부터인데 A부터 우리가 Z가 A부터 작은 거. 4번 이렇게 돼 있네요. 봐봐. 4번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조명이 그려져 있는 4번 볼게요. 다 하진 않을게요. 이 여기가 가운데요. 가운데 여기인데 여기가 A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뭐라 해야 되냐면 자, 확률은 자, 이 Z인데 이 Z의 확률은 A보다 작은 범위의 확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거든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맞아, 안 맞아? 이거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거의 면적을 구해봐라는 뜻인데 어차피 전체 면적이 2였잖아요. 맞죠?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0.5 반땡에다가 요만큼만 더할게. 더하기 나는 어떤 확률을 구할 거면 어떤 확률 이렇게 A까지 확률을 이렇게 더할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1에서 얘를 뺄게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졸릴 정도로 지루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 5번 제가 설명을 해버렸거든요. 5번도. 5번 보면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5번 봐봐. 밑에 개념의 5번을 보면 5번 Z의 범위 바꾸는 거 시그마분의 뭐였어? 확률변수 X 마이너스 평균이라고 했고 그 구간의 범위를 바꾸는 거다. 그거 외워놓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범위 바꾸고 제토화 시키는 것까지 설명을 다 제가 했고 밑에 보면 166페이지의 마지막 거 밑에 제일 밑에 보면 그래프로 그걸 저와 똑같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사람도 내가 무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오케이? 이런 개념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168페이지와 169페이지 안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정규표가 어떻게 되고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 좀 이렇게 아시겠죠? 오케이. 자, 지워 되겠죠? 오케이. 봅시다.
어디까지예요? 아, 이제 그다 끝났어요. 자,